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정말 덥네요. 그죠? 지금 오늘이 날짜가 16일인가요? 오늘이 오늘 며칠이지? 16일 맞네요. 와, 오늘 같은 날씨는 거의 뭐 동남아시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잠깐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덥더라도 또 배우는 데서 또 우리가 또 얻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그 더위를 식힌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40편 하드웨어 트리와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주제로 배웁니다. 갑자기 IRP가 끝났냐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IRP는 아직 안 끝났어요. IRP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PNP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드웨어 트리와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에 대한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야 제가 이제 또 IRP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운 내셔서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배울 내용은 40편이 되겠습니다. 40편 하드웨어 트리와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는데요. 윈도우 운영체제는 부팅을 하면서 부팅 과정 중에 동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하드웨어 트리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떤 루트 노드가 있고 그 아래 자식 노드들이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식 노드가 또 다른 자식 노드를 가지고 또 다른 자식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거되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은 트리의 모양을 구성하게 되죠. 특히 트리는 루프하고 다른 점이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순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만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드웨어 트리,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를 구성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부팅 과정 중에 동적으로 발견되는 하드웨어 순서대로 트리를 구성하는, 우리가 그것을 하드웨어 트리라고 불러요. 하드웨어 트리에 그 각각의 노드가 있겠죠. 그 노드 각각은 여러가지 정보를 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그 중에서도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 앞 시간에서 계속 배웠던 그 디바이스 스택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즉, 디바이스 노드 하나는 디바이스 스택 하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38편이 되는 것 같아요. 38편에서 지금 제가 한번 설명했던 그림이죠.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장치관리자를 볼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는 거, 우리가 보통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서 연결 순서대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양이 그래도 트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장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이 맨 위에 있는 장치 307.00이라고 된 장치가 트리상에서 루트에 해당하는 거죠. 루트. 그리고 그거의 자식들이 쭉 열거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자식에 또 자식들이 열거가 되고, 또 자식이 열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HID 규격 마우스가 발견될 때까지를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 각각의 노드가, 이 하드웨어 트리의 각각의 노드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은 그대로 두고 왼쪽의 모습만 바꿔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결국 이 모양도 동일한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 스택은 이렇게 2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들끼리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서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게 되고,
그 하나의 스택이 하나의 노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디바이스 스택을 조금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약에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즉 이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하나의 스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노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하나의 노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의 보통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름으로 봤을 때 바로 FDO 그리고 PDO, 최소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바이스 노드는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가지지만 그 디바이스 스택에 구성하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딱 2개, 바로 FDO 그리고 PDO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FDO를 만든 장본인을 우리가 서비스 드라이버라고 부르게 되고요. PDO를 만든 장본인을 버스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버스 드라이버.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각각의 용어가 잠깐 설명되어 있죠. 우리 FDO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FDO, Functional Device Object, 어떤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다, 이런 뜻이겠죠.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 FDO를 만든 드라이버를 우리는 서비스 드라이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PDO는 Physical Device Object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피지컬이란 말이니까 실제 존재하는 이란 뜻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근원이 되는, 그 디바이스 스택의 근원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물리적인 디바이스 오브젝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O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버스 드라이버가 만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특징은 맨 아래쪽에는 무조건 PDO입니다. 맨 아래쪽에는 무조건 PDO가 됩니다. 그리고 FDO는 PDO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PDO 위에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한 부분인데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FIDO라는 이름을 가지고 필터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이런 자료 구조가 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죠. PDO 하나, FDO 하나, 그리고 각각의 FIDO가 하나씩 4개가 존재하죠. 우리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들이 최소한 필요 충분 조건, PDO 하나, FDO 하나, PDO 하나, FDO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HID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PDO 하나, FDO 하나, 그리고 옵셔널하게 FIDO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 그림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국 제가 이제 예시로 든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런 디바이스 스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스택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바로 Attached Device라고 하는 이 필드에 있습니다. 자, 필드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자료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드라는 뜻은. 그렇다면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내부에 Attached Device라는 이름을 가지는 필드가 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 필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자, PDO 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PDO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Attached Device라는 필드는 바로 위에 있는 FIDO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FIDO 안에 들어있는 Attached Device라는 필드는 바로 위에 있는 FDO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FDO 안에 들어있는 Attached Device라는 필드는 맨 위에 있는 FIDO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꼭대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더 이상 어태치드 된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널이라 라고 하는 값을 그 필드의 값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PDO라고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널인 상태로 끝나는 구조, 이와 같은 구조를 한 묶음으로 해서 우리는 디바이스 스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드라이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번 여러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다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복습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어떤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 구조체 안에는 항상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필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구조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결국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와 관련된 드라이버 오브젝트, 그것을 이 화살표가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디바이스 오브젝트 구조체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관련 있는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자, 드라이브 오브젝트 안에는 메이저 펑션이라고 하는 배열이 존재한다 라고 배웠는데, 이 메이저 펑션 배열은 결국 IRP 메이저 리드, IRP 메이저 라이트, IRP 메이저 클린업, 클로즈, 크리에이트 등등 이렇게 많은 메이저 펑션들에 대한 그 첨자를 가지고 어떤 항목을 기록하는 그런 배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IRP 메이저 리드라고 하는 첨자를 사용해서 바라보는 이 필드의 값은 누굴 가리킨다? 바로 my read dispatch, 그러니까 IRP를 받아들이는 그런 처리기를 등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리드 쪽에 대한 처리는 이곳에서, 라이트 IRP에 대한 처리는 이곳에서 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구조체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바이스 스택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서 또 디바이스 노드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일단 제가 잠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준비했습니다. 가상머신을 제가 일단 윈디버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그렇듯이 가상머신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장치관리자 다이alog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전 윈도우 10 좀 올드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디바이스 매니저를 선택하면 이렇게 다이alog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구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바로 보기 메뉴에서 두 번째 연결된 순서대로 보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장치까지도 찾아갈 수 있고, 또 뭐 CD롬이라는 장치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루트 노드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 자식 노드, 또 자식 노드, 그거의 자식 노드, 그거의 자식 노드를 찾아가면 그것의 마지막 자식 노드로서 두 개의 디바이스 노드가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하드웨어 트리를 윈디버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에 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지만 자, 이번 시간에 잠깐 해볼 명령은 바로 디바이스 dvnode라는 명령이에요. dvnode. 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너무 확대를 했나 모르겠는데 dvnode라는 명령 보이죠? 이 명령은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0 다음에 한가 띄고 1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 노드 0, 1. 자, 그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디바이스 노드 0, 1이라고 주고 딱 엔터를 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쭉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출력되는 첫 번째 항목, 이것을 우리는 루트 노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라는 말 보이시죠? 루트 노드.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만큼 들여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디바이스 노드와 두 번째 디바이스 노드 사이는 들여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보면서 트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많은 노드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가상머신에서 봤던 이 하드디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이 녀석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뒤져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서비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서비스 드라이버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드라이버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서비스가 누구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디스크 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거를 찾아보셔도 되지만, 다시 한번 똑같이 dv 노드 0 한 칸 띄고 1 한 칸 띄고 디스크라고 주셔도 돼요. 자,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디스크라고 주셔도 됩니다. 끝에 디스크라는 이름을 가지는 서비스를 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엔터 쳐볼까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눠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라고 줬더니 무슨 노드가 하나 딱 발견이 됐죠. 디바이스 노드가 이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 노드에 PDO가 있는데, PDO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인스턴스 패스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가 이 장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유한 아이디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것을 인스턴스 패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조사가 똑같은 장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는 다 똑같은 장치, 완전히 똑같은 장치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이 두 장치를 구분할 수가 없죠. 완전히 똑같은 장치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윈도우에 딱 꽂았다고 생각하면, 윈도우는 이 두 장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장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인스턴스 패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두 개의 장치가 아무리 같은 장치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그런 아이디를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웁니다. 자, 이때 어쨌든 지금 디스크라는 이름을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 드라이버 이름으로 하는 노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노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디바이스 스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은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 보시는 이 PDO 보이시죠? PDO 이 주소가 있을 겁니다.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 구조체에 대한 주소. 이 주소 값을 복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명령 어떻게 주시냐면, 느낌표 dv 스택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습니다. 느낌표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뜻으로서 느낌표 dv 스택, 그리고 한 칸 띄고 아까 보셨던 이 PDO의 주소를 그대로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엔터 쳐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무엇이 출력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dv 스택 해서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어떤 내용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 특패드를 잠깐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보시기에 편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모두 3개가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가장 아래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 가장 아래에 있죠? 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로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는 누구냐? 자, 첫 번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는 store ahci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바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디스크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만들었고, 세 번째는 파티션 매니저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3개가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이 중에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 중에서 어떤 게 과연 FDO겠습니까? 어떤 게 FDO일까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FDO는 바로 서비스 드라이버가 만드는 걸 FDO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비스 드라이버 누굽니까?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윈디버거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 태그를 찾을 때 사용했던 이름, 서비스 네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스크였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버가 바로 서비스 드라이버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 녀석이 바로 누가 된다? FDO가 된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FDO. 그죠? 그러면 맨 아래 거는 뭘까요? 맨 아래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가 만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PDO가 되겠죠. 무조건 PDO 하나, FDO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필터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디바이스 스택은 버스 쪽에서는 스토어 HCI, 펑션은 디스크, 그리고 위쪽에 위쪽에 필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상위 필터, 그래서 파티션 매니저라는 애가 존재하는, 이렇게 세 개의 드라이버가 각각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네 개를 예시를 들었지만 요거 이렇게 세 개만 있을 수 있는 모습, 마치 앞에서 보셨던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머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가상머신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이 장치가 하드디스크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하드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자, 한번 상세한 정보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 그죠? 디테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디테일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출력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자, 일단 이너멀레이터라는 게 있죠. 이너멀레이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너멀레이터는 결국 어떤 버스에서 얘를 열고 있느냐라는 뜻인데, 아까 보셨던 버스 드라이버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라고 어떤 분들은 버스 드라이버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스캇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스캇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대표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열거자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국 버스 드라이버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스캇이라는 쪽에서 만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서비스 이름, 제가 좀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자, 서비스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서비스 이름 한번 볼까요? 서비스 이름 여기 있다. 서비스 보이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디스크, 그죠? 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필터가 있었잖아요. 필터가, 여기도 분명히 필터라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필터 한번 볼까요? 자, 쭉 보면 어퍼 필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 제가 조금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필터가, 자, 클래스 어퍼 필터, 여기 보이시죠? 클래스 어퍼 필터,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파트 MGR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클래스 어퍼 필터 파트 MG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살펴보신 이 노드, 하나의 노드, 디바이스 노드를 사용자는 이렇게 장치 관리자라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윈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디바이스 노드를 쭉 열고 해도 각각의 노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윈도우 드라이버를 만들 때 이제 앞으로 PNP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USB, 1394, PCI 익스프레스, 기타 등등. 자, 우리가 PCI든 USB든 간에 PNP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하드웨어 트리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윈도우는 부팅 과정 중에 발견되는 장치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고,
발견되는 순서대로 디바이스 노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 노드가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설치가 돼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드 위로 여러분의 드라이버가 개입을 해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겠죠.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바이스 스택이 이런 거구나,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동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내가 설치를 하게 되고 어떻게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 됐을 때 저와 함께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IRP를 또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